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6 feet under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북한 김정은의 활동이 공개되지 않은 지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어떤 상황인지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잘 지내기를 바란다라고 묘한 뉘앙스를 지닌 발언을 던졌습니다. 멀쩡한 사람 보고 잘 지내라고 할 리는 없고 뭔가 있긴 있는 모양인데 더 이상은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어버립니다. 미국만큼 구체적 정보를 갖고 유심히 지켜보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서도 김정은 동정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인들 간에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온갖 주장이 난무하며 때로 비판이 오고 갑니다. 평소 친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내온 인물들은 김정은 신상에 아무 일 없다고 강변하면서 김정은 변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우파 인사들을 맹폭합니다. 신종 코로나가 횡행하는 위험한 시대에 좌파 인물들은 북쪽 최고 존엄의 건강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을 하지 않고 무조건 아무 일 없다며 태평이하니 신기할 뿐입니다. 북한처럼 철저히 봉쇄된 국가에서 최고 지도자의 위상은 절대적이고 건강 문제는 극비 중의 극비 사안입니다. 김정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 성향 인물들은 희한하게도 김정은이 무탈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살아온 궤적만큼이나 북한 바라기, 북한 사랑은 각자 취향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보적 측면에서 볼 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은 신상에 변고가 생겼다는 것도 정보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역시 엄연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있다, 없다. 모두 어디선가 정보를 얻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정권 내부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산에 김정은 전용 열차가 대기 중이고 평양에는 사재기가 일어나고 헬기들이 낮게 날고 있다는 단편적인 첩보는 그나마 북한의 이상징후 발생 가능성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아도 이제 며칠 후면 모든 일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식물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조만간 짜잔 하고 나타나 흉흉해진 민심을 진정시켜야만 하는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살았을까 죽었을까? 이 와중에 중국에서 의사를 포함한 대규모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는 뉴스가 조금은 특이합니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을 살피는 북한 의사들의 실력이 중국 의사들에 밀릴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의사들이 못 고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중국 의사들이 몰려왔을 리는 없습니다. 만일 진짜로 중국 의사들이 북한에 도착했다면 이들의 방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코끼리를 찾아 헤맵니다. 1976년 9월 중국의 마오쩌둥이 사망했을 때 중국 지도부는 그의 시신을 소련의 레닌이나 베트남 호치민의 유해처럼 영구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이 자체 시신 방부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급속도로 사이가 멀어진 소련이나 베트남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리저리 자체 역량을 동원해서 마오쩌둥의 유해를 방부 처리해서 천안문 광장 기념관에 안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록 소련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나름 시신 방부 처리에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신 방부 처리에 가장 높은 기술을 가진 곳은 러시아의 레닌 랩입니다. 1924년 1월 레닌이 심장마비로 숨졌을 때 스탈린을 비롯한 소련 지도부는 레닌의 시신을 공개해서 소련 국민들이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임시 방부 처리를 하기 위해 팀을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은 레닌을 경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밀려드는 군중을 바라보면서 레닌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고 레닌을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영구 전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집트, 아즈텍, 마야 문명에서 시신을 미이라로 만들어 보존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인류 문명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소련의 과학 수준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습니다. 외과 의사, 생물화학자 등 7, 8명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레닌 팀은 레닌의 시신을 성공적으로 방부 처리했습니다. 유리관 속에 넣어진 레닌의 시신은 1924년 8월부터 모스크바 크레물린 궁에서 일반에게 생전 그대로의 모습으로 공개되어 벅찬 감격과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스탈린은 자신의 계획에 크게 만족했고 자신의 시신 역시 사후에 영구 보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1953년 3월
스탈린이 사망하자 레닌 팀은 익숙하게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유리관에 밀봉했습니다. 스탈린의 유리관은 레닌묘로 옮겨져 레닌과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스탈린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그의 후계자 흐루쇼프에 의해 스탈린 격하운동이 시작되면서 그의 꿈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흐루쇼프는 스탈린이 레닌의 위협을 배신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수백만 명의 선량한 국민을 탄압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1961년 22차 당대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당원 도라 아브라모프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동지들, 나는 평생 레닌 동지를 가슴에 품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왔소.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상의하고 있어. 그런데 어젯밤 꿈에 레닌 동지가 내 앞에 나타나 당에 이토록 큰 해악을 끼친 스탈린과 나란히 누워있다는 것은 불쾌한 일이라고 발언했어. 흐루쇼프는 도라 아브라모프나의 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연단에 등장해서 스탈린의 유해 전시를 중단하고 매장하겠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발표했습니다. 도라의 발언은 흐루쇼프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철저히 사전 논의된 각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스탈린의 유해는 레닌묘를 떠나 90m 떨어진 크렘린 성벽 묘지에 매장되었습니다. 러시아 작가 막심 고리키, 인류 최초로 우주 궤도를 비행한 유리 가가린 등이 묻혀있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스탈린의 필생의 꿈은 어이없게도 후계자에 의해 8년 만에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죽어서나마 러시아 소설도 읽어보고 우주 비행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는 유쾌한 기회를 얻은 셈입니다. 레닌 옆에 누워있기를 희망했던 스탈린과 달리 호치민과 마오쩌둥은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곳곳에 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레닌 역시 어머니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들 모두 유리관에 갇혀서 전시되는 고달픈 운명을 맞고 말았습니다. 절대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들 역시 죽은 뒤의 운명까지는 어찌할 수 없었나 봅니다. 모스크바 레닌 팀은 지금도 매주 한두 차례 레닌의 시신을 점검하고 18개월마다 시신을 재차 방부 처리합니다. 연간 2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된 후 한때 예산 삭감으로 궁지에 몰린 레닌 팀은 모금을 통해 레닌묘를 관리해 나가야 했을 정도로 비용 부담은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레닌 팀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50만 달러의 염가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유해를 보관할 특별시설 조성비용 500만 달러와 매년 유해 관리비용 20만 달러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반인들로서는 죽어서는 물론 살아서도 만져보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리관에서 영원히 잠들지 못하는 채 세인의 구경거리가 되기를 희망하는 일반인이 얼마나 있을까요? 화장이나 매장이 죽은 자나 산 자 모두가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신 처리 방법이 아닐까요? 러시아에서도 이제는 가끔 레닌의 소원대로 그를 유리관에서 꺼내 묻어줘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도 한때 이 문제를 맞닥뜨렸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며 슬쩍 비켜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레닌이 떠난 지 100년이 되는 2024년 이후에도 그가 계속 유리관에 누워있을 수 있을까요? 논란이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일부 러시아인들은 레닌은 공산혁명의 상징이라며 좀처럼 그를 놓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러시아법에 따르면 시신을 지하 2m에 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레닌묘에 안치된 유리관이 지하 3m 아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이미 매장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억지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레닌이 진정으로 편안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누구도 아닌 레닌 본인이 다시 나서야 할 때가 온 듯 싶습니다. 조만간 누군가가 레닌이 자신의 꿈에 나타나 이제 그만 나를 놓아줘 라고 소리쳤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에서는 지하 2m에 매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사용해서 인식하는 무덤의 표준 깊이는 6feet 180cm입니다. 2m나 6feet 큰 차이는 없습니다. 6feet under는 바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역사 6feet under의 역사적 기원을 찾아보겠습니다. 1665년부터 1666년까지 런던을 휩쓴 흑사병은 런던 인구의 20%에 달하는 1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당시 런던 시장은 전염병에 감염된 시신들이 2차 감염을 일으킨다고 보고 모든 시신을 최소 6피트 이상 땅을 파고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감염된 시신에서 흑사병이 퍼진다는 것은 순전히 과학지식 부족에 따른 오해였습니다. 흑사병의 주범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와 오물로 가득 찬 런던 시내에 사는 쥐들과 이들에 붙어 사는 쥐벼룩이었기 때문입니다. 흑사병이 가장 창궐하던 시기에는 심지어 일주일에 8,000명씩 죽어갔습니다.
시체를 묻기 위해 6feet 언더 규칙을 지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음해인 1666년 런던 대화재로 쥐가 사라지고 흑사병도 자취를 감추면서 6feet 언더 규칙은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무덤의 깊이를 주정부 자율로 정합니다. 가령 캘리포니아주는 관 뚜껑에서 18인치 이상 두께로 흙을 덮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 높이 30인치를 담은 대충 50인치, 즉 4피트 정도만 파면 됩니다. 삽을 들고 6피트 깊이로 땅을 파내려가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루이지애나주와 같은 곳에서는 6피트까지 깊게 파다가는 자칫 물을 만나게 됩니다. 시신이 썩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떠있게 되면 보기도 좋지 않지만 후손들에게 흉한 일이 생긴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6피트 깊이로 땅을 파는 일은 드물게 되었지만 6feet under는 적어도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확실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종종 범죄 조직 보스들이 즐겨 사용하면서 제법 그럴듯한 표현이 됩니다. 우리네 조폭 영화에서 임마 병풍 뒤에서 향내 맡고 싶어? 이 표현과 아주 흡사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상대를 주눅들게 만드는 마법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수술 후유증으로 쉬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코로나에 걸린 경호원들을 피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일까요? 그도 아니면 의도적으로 멀쩡한 상태로 이 모든 소란스러움을 즐기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돌고 있습니다. 6 feet apart or 6 feet under, 6피트 떨어져라 아니면 6피트 아래로 들어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실체를 파악하기 힘든 동토의 왕국, 눈 감고 코끼리 만지는 의심스러운 인물들의 김정은 찬가는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잘 모를 때는 조용히 옆으로 비켜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미국 정찰기들이 부지런히 한반도 상공을 지나갑니다. 트럼프는 또 무슨 새로운 정보를 발표할까요? 혹시라도 중국 의사들 떠난 자리에 러시아 의사들이 달려오는지 지켜볼 일입니다. 러시아가 중국보다 확실히 앞선 분야가 있습니다. 6 feet apart or 6 feet under.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